맨 첫 장 1장이죠. 1장 용접 시공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각종 용접 이음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용접 홈, 개선 홈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용접 구조물 설계 또는 용접 구조물 설계 시 주의사항이나 고려사항, 용접 강도의 계산과 용접 시공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가장 처음 용접 이음 부분입니다. 용접 이음 부분을 보시면 맞대기 용접과 필렛 용접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용접부 명칭, 칠판 넘어가서 이 맞대기 용접과 필렛 용접의 각부 명칭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부 명칭에서요, 첫 번째 맞대기 용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맞대기 용접이란 두 개의 판을, 이쪽 판과 이쪽 판을 짧은 쪽 변을 기준으로 맞대어서요, 이렇게 용접한 것이 맞대기 용접이 되겠어요. 맞대기 용접의 단면 형상은요, 보시면 이렇게 판을 개선을 쳤죠. 이 부분이 원래 원판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생긴 원판을 이렇게 홈을, 자, 빗변을 따냈죠. 이것을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홈. 자, 홈이라고 하죠. 개선홈. 개선을 쳤다라고 현장에서 얘기합니다. 개선홈을 가공하고 이렇게 용접을 한 것이 맞대기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형상이 맞대기 용접의 단면 형상이 되겠죠. 이 맞대기 용접의 각부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두 개의 판을 맞대 놨습니다. 처음에는 이 판재의 형상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 그죠? 가공을 했죠.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날렸습니까? 이렇게 날렸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개선 또는 홈 또는 개선홈,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개선을 치게 되는 것은 용접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죠. 그죠? 아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용접봉이 잘 융착이 되어서 용접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죠?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개선 홈이 되겠어요. 첫 번째 개선 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개선 홈. 자, 그래서 용접을 하고 나서 단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맞대기 용접의 단면 형성이 되고요. 자, 이 부분, 모재와 비드가 겹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용접단이라고 해요. 용접단. 용접단 또는 토라고 합니다. TO이죠. 또는 용접토라고 합니다. 용접토. 비드와 모재가 마주하는 곳이 용접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이 부분은 용접부의 루트가 돼요. 루트. 자, 루트라고 하면 ROOT, 뿌리죠. 가장 아랫부분이 용접 루트가 되겠습니다. 루트 간격은, 자, 요 부분, 요것이 루트 간격입니다. 루트 간격이라고요. 통상 용접봉의 지름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이 아랫면, 그죠? 아랫면 여기에서부터 홈과의 교점, 자, 개선 홈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 루트면이라고 합니다. 루트면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판재를 용접하기 위해서 용접 시에 가해지는 이 금속, 자, 용접봉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금속이 뭡니까? 이 금속은 용착금속이라고 합니다. 용착금속. 용접 후에 용융금속이, 녹아내린 금속이 응고된 부분이죠. 그것이 용착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면 형상에서요, 자, 모재 상면 있죠. 모재 상면과 비드 최상단, 자, 여기까지의 거리, 자, 이것을 덧붙임 비드라고 해요. 덧붙임 비드. 덧붙임 비드라고 하고요. 용접 강도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자, 용접 강도를 계산할 때는요, 이 부분이 제외가 되죠.
이 부분이 제외가 돼요. 자, 이 용접 강도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모재의 폭까지 계산을 하는데 이 덧붙임 비드는 강도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계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자, 이 간격 있죠? 자, 이 간격. 이 루트면의 상단 그리고 이 토까지 거리가 개선 깊이입니다. 홈 깊이, 개선 깊이 또는 홈 깊이라고 합니다. 홈 깊이. 그리고요, 이 용접부에서 뒷면에 이 부분을 이면 비드라고 해요. 이면 비드. 자, 이면 비드, 백 비드죠. 이면, 뒷면입니다. 이면 비드고요. 영어로는 백 비드입니다. 백 비드. 백 비드인데, 자, 이 덧붙임 비드와 백 비드를 제외한 이 부분, 이 부분의 높이를 목두께라고 합니다. 목두께. 자, 그림에서 보시면 모재의 두께와 동일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용접 강도 시 부과되지 않는 이 덧붙임 비드 그리고 뒷면에 튀어나온 이면 비드를 제거한 유효한 비드 높이를 목두께라고 합니다. 이쪽이 용접 방향입니다. 용접 방향과 반대되는 뒷부분에 나타나는 비드가 이면 비드입니다. 백 비드. 그래서 통상 1에서 2mm 정도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면 비드, 백 비드의 치수가 되겠습니다. 맞대기 이음의 용접부 설명을 드렸고요. 필렛 용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용접이란 이런 그림과 같이 T자형, 자, T자형 또는 이와 유사한, 그죠? 유사한 형상으로 이음부를 용접하는 것이 필렛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두 개 판에 한쪽은 긴 쪽, 한쪽은 짧은 쪽 모서리를 맞대어 놓고요. 자, 이 부분을 용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의 용접 단면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부분에 개선 홈을 가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입을 깊게 하고 이렇게 용접을 해 나가기도 하죠. 그죠? 이 부분은요, 용접 비드입니다. 자, 용접 비드. 그리고 이것은 모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필렛 용접의 각부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 용접의 용접부 단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용접단이죠. 이 모서리. 자, 이 모서리 용접단입니다. 용접단. 여기도 용접단이죠. 이쪽 부분은 루트라고 합니다. 자, 이쪽 부분을 용접 루트라고 해요. 루트. 뿌리 부분이죠. 그죠? 루트라 하고요. 자, 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리 길이입니다. 다리 길이란 이 루트부에서 용접단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것이 다리 길이입니다. 다리 길이, 용접 다리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자로는요, 다리 각자를 써서 각장이라고도 해요. 각장. 비드 길이죠. 자, 이것은 비드고요. 다리 길이고요. 그리고 자, 이것이 비드 목 두께입니다. 목 두께. 두께. 자, 이 목 두께는요. 목 두께. 목 두께는 비드의 유효 치수입니다. 비드의 유효 치수가 되죠. 유효 치수로서 용접 강도 시에, 자, 강도 계산할 때요. 그죠? 용접 강도 시에 적용하는 계산 수치가 됩니다. 적용하는 수치가 됩니다. 자, 목두께 외에도요. 자, 요만큼 남아있죠. 요것들은 계산 시 적용하지 않고요. 요것은 앞에서 맞대기 용접에서 보시다시피 보강살입니다. 단지 보강살이 되겠죠. 보강살은 용접 강도 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접 강도 시에는 요 부분,
요 부분만 이 부분만 용접 강도 시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두께의 선상에서 이 모재와 마주치는 이쪽 부분, 자, 이 그림에서 볼록형 필렛 용접에서는요, 용접 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필릿 크기가 되겠습니다. 필릿 크기. 자, 이 필릿 크기는요, 자, 이렇게 볼록형인 경우에는 다리 길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목형인 경우가 있죠. 오목하게 이렇게 비드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목 두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목 두께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오목한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죠. 오목형인 경우에는 이것이 목 두께가 됩니다. 목 두께. 목 두께가 되고요. 여기에서 다리 길이 있죠. 다리 길이는 이 부분이 다리 길이가 되겠습니다. 용접 다리 길이.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필렛 용접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필릿 크기가 되겠어요. 필릿 크기.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은 볼록한 비드 형태의 필렛 용접. 왼쪽 그림은 오목한 형태의 필릿 용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볼록한 비드 형태의 필릿 용접의 유효 목 두께는 용접단과 용접단을 이은 거리가 목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오목한 필렛 용접인 경우에는요. 자, 목 두께 같은 경우에는 용접 단끼리 이을 수가 없고요. 자, 이 오목한 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볼록한 비드 형상의 필렛 용접은요. 필릿 크기와 다리 길이가 동일합니다. 루트에서부터 용접단까지. 하지만 이렇게 오목한 필릿 용접인 경우에는 필릿 크기는 유효 목 두께와 모재가 겹친 요 부분이죠. 요 부분부터 루트까지의 거리가 되고요. 다리 길이는 자 보시면 오목한 부분이 비드 표면이 모재와 겹친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루트까지의 거리가 다리 길이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볼록한 비드 표면을 가진 필릿 용접과 오목한 비드 표면을 가진 필릿 용접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